이번 시간에는 입자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물질들은 다 엄청나게 조그만한 입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들도 크기가 매우 작은 입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기체 입자의 특징은 서로 많이 떨어져 있다 라는 거고,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에 반해서 기체 같은 경우에는 입자들이 멀리 떨어져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기체 입자들은 스스로 끊임없이 움직인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기체는 서로 멀리 떨어져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음으로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거를 어떤 식으로 증명을 해야 되냐에 대한 대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공기가 이만큼 들어있는 피스톤을 힘을 줘서 눌렀어요. 그래서 눌렀더니 그 힘에 의해서 부피가 이만큼 감소했죠. 이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입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요. 그런데 힘을 주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기체 입자들끼리 이렇게 거리가 꽤 있었는데 누른 후에는 확실히 거리가 줄어든 게 보이죠. 그 두 번째 예시도 볼게요. 고무 풍선이 있는데 여기다가 바람을 불어넣고 입구를 묶어놨어요. 그러면 당연히 입자 사이에 빈 공간이 없다면 이 고무 풍선의 부피는 변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고무풍선 벽을 이루는 입자 사이에 약간의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 입자가 고무풍선 벽을 이루는 입자 사이의 빈 공간보다 더 작기 때문에 고무풍선 내부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고무풍선을 묶어놨다 하더라도 오랜 시간 이제 가만히 두게 되면 공기들이 빠져나간다 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확산이란 개념이 나오는데, 확산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향수의 뚜껑을 열어두면 그 향수 입자들이 확산해서 이 병 안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스스로 운동하면서 방 안으로 쭉 다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퍼지는 현상이다. 그 두 번째 예시도 보면은 물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렸죠.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잉크가 이 물의 전체로 쭉 다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확산이다. 그러면은 언제 확산이 잘 일어날 수 있을지를 알아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이 더 잘 일어나겠죠. 왜냐면은 온도가 높아지면은 입자들이 운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은 냄새가 더 잘 퍼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입자의 질량이 작을수록 더 확산이 잘 일어난다. 입자의 질량이 작아지면 가벼워지는 거니까 더 잘 움직일 수 있겠죠. 세 번째로 물질의 상태가 고체일 때보다 액체일 때가 더 빠르고 액체일 때보다 기체일 때가 더 빠르다고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이랑 수증기를 비교해 볼게요. 당연히 기체 상태인 수증기가 확산이 더 잘 일어나겠다는 게 납득이 가시죠? 그리고 이제 확산이 일어나는 곳이 액체 속일 때보다 기체 속일 때가 더 빠르고 기체 속일 때보다는 진공속,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기체도 없는 상태일 때가 더 확산이 빠르다. 예를 들어서 산소 기체가 움직이는데 액체 속에서 움직이는 거랑 기체 속에서 움직이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액체에서는 막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고, 기체 속도 진공에 비해서는 움직임을 방해하는 기체 입자들이 있죠. 그래서 진공보다는 느리다. 그러니까 입자들이 확산할 때 다른 입자랑 많이 충돌할수록 느려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는 증발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죠. 증발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이루는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액체의 표면에서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증발의 예시를 보면은 어항에 물을 받아놓고 계속 있다 보면은 이 물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런 게 증발이고, 바닷물을 증발시키면 소금을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증발이죠. 바닷물은 결국 소금이랑 물이 같이 섞여있는 소금물인데 거기서 물만 증발되니까 소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잠깐 보면은 어항이 있을 때 이 물의 액체의 표면에서 여기 있는 입자가 날아가는 거고 또 표면에 있는 입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막 빨간색 화살표처럼 안에서 올라오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끓는 거예요. 끓는 거. 증발이랑 끓음은 둘 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해요. 그런데 증발과 끓음의 차이는, 증발은 액체의 표면에서 발생한다는 것이고 끓음은 액체의 전체에서 발생해요. 전체라는 말은 액체의 표면에서도 발생하고 액체의 내부에서도 발생을 한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증발은 온도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온도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끓음은 끓는 점 이상일 때 발생한다. 물의 경우에는 100도 이상에서 끓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돌아가서 증발이 잘 일어나는 조건을 볼게요. 이 조건은 빨래가 언제 잘 마를까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빨래를 말리는 것도 그 옷에 머금어 있는 수분을 증발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빨래가 잘 마르겠죠. 겨울보단 여름이 더 잘 마르겠죠.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맑은 날이랑 비 오는 날을 비교하면 당연히 맑은 날에 빨래가 더 잘 마르겠죠. 그 세 번째로는 바람이 잘 불수록 증발이 잘 일어나고, 네 번째로는 표면적이 넓을수록 빨래가 잘 마른다. 증발이 잘 일어난다. 예를 들어서 빨래를 펼치지 않고 뭉친 상태로 말리면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표면적이 작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빨래를 펼쳐서 말리는 이유는 표면적을 넓게 해서 증발을 잘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압력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압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볼게요. 압력은 일정한 넓이가 받는 힘의 크기이다 라고 나오죠. 이거를 식으로 나타내면 압력은 힘을 받는 면적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이 무슨 뜻인지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봐볼게요. 지금 이 플라스크에 꽉 차지 않은 물이 담겨 있고 넓은 면적으로 누르고 있죠. 그럼 플라스크와 물의 무게만큼으로 밑으로 누르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B를 보면은 얘도 이제 같은 넓은 면적으로 누르고 있는데 물이 지금 꽉 차 있어요. 그럼 무게가 더 나가겠죠. 그러니까 힘이 더 세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면적은 똑같은데 힘이 B가 더 세게 작용하니까 B의 압력이 더 높겠죠. 그리고 다음으로 C도 물이 꽉 차 있어요. 그럼 힘이 B랑 똑같은 힘이 가해져요. 그런데 보면은 밑에 면적이 넓은 부분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좁은 부분으로 누르고 있죠. 그래서 좁은 부분을 같은 힘으로 누르니까 더 압력이 세진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압력이죠. 그래서 날카로운 바늘 같은 걸로 손을 찌르면은 힘을 받는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더 많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기압을 볼게요. 기압은 기체의 압력인데 기체 입자들이 운동하면서 용기 벽에 충돌할 때 일정한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이다. 그래서 기체가 가하는 압력에 대한 얘기이고, 특징을 보면은 기체의 압력은 모든 방향에 같은 크기로 작용한다 라는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을수록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기체의 압력은 기체가 벽을 때리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충돌 횟수가 많아지면은 더 많은 힘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커진다. 그럼 어떨 때 기체 입자의 충돌 횟수가 많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기체 입자의 개수가 많으면은 충돌 횟수가 많겠죠. 아니면 기체 입자의 개수는 똑같은데 용기의 부피가 작아져도 충돌 횟수가 많아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충돌 횟수가 많아져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기체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충돌 횟수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충돌 횟수를 늘리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충돌 횟수가 늘어난다는 거는 압력이 증가한다 라는 말과 같은 거죠. 다음으로 대기압을 볼게요. 대기압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다.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1기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작아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평지가 쭉 있고 산이 이렇게 있어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압력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이 지표면을 누르는 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위에 공기 덩어리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표면을 더 강하게 누르겠죠. 그런데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면은 위에 있는 공기의 양이 조금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누르는 힘이 줄어든다. 그래서 지표면에서는 위에 공기가 많으니까 누르는 힘이 증가해서 기압이 커진다. 근데 산에서는 이제 기압이 작아진다는 거죠. 왜냐? 공기가 좀 덜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일 법칙은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과 기체의 곱은 일정하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밑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가에서는 압력이 P였어요. 그리고 부피가 4V죠. 처음 압력이 그냥 P고 처음 부피는 4V였다. 그래서 이 값을 곱해주면은 4PV가 나오겠죠. 그런데 압력을 증가하게 만들어줬어요. 지금 위에 두 개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2P라는 압력으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된 압력은 2P다. 그런데 여기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했잖아요. 그러면은 압력이 변했을 때 P 곱하기 V 값도 4PV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피를 여기 있는 걸 보지 않더라도 얘는 나중 부피가 2V가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법칙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다. 압력과 부피의 곱은 계속 이제 일정하다. 온도가 일정할 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압력이 더 증가해서 4P라는 압력이 됐어요. 그런데 곱은 4PV가 돼야 되니까 부피는 당연히 V가 나오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도 한번 잠깐 보면은 부피 압력 그래프가 있는데 가 상태의 부피와 압력의 곱 4PV이고 나 상태도 이제 2V 곱하기 2P여서 4PV이고 이런 식으로 다 동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부피가 커지면 압력이 낮아지고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이 커지는 이런 경향성이 보인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라는 거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일의 실험을 볼게요. 보일의 실험은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하다는 걸 이제 증명해주는 실험이죠. J자 모양의 관에 공기를 조금 넣어주고 수은을 넣어줬어요. 그런데 수은을 더 넣어주니까 공기의 부피는 줄어들었어요. 부피가 줄어들었는데 이 안에 있는 공기가 수은을 밀어내는 양이 더 많아졌죠. 이만큼 많아졌어요. 그 뜻은 압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보다 부피가 감소한 만큼 압력이 증가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일정하다. 그리고 기체의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던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보일 법칙과 입자 운동이 나오는데 가에서 나로 갈 때 지금 추를 1개에서 2개로 늘려서 압력이 증가하고 있고 부피가 감소하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때 가와 나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좀 해볼게요. 일단 가가 나보다 더 큰 값이 무엇이 있냐. 첫 번째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기체의 부피는 가가 훨씬 크죠. 그리고 입자 사이의 거리도 가가 더 커요. 이 둘은 사실 같은 말이죠. 부피가 크면은 입자 사이의 거리가 머니까 부피가 큰 거겠죠. 그래서 같은 말이다. 그 다음으로 나가 가보다 큰 게 무엇이냐. 일단 외부 압력이 있죠. 추를 나에서는 2개를 놨어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세졌고 이 세진 압력을 견뎌야 되니까 안에 있는 기체들의 압력도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체의 압력도 더 세졌다. 그리고 같은 기체의 양인데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당연히 입자의 충돌 횟수는 더 커지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 외부 압력, 기체 압력, 입자의 충돌 횟수는 같은 말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가와 나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은 무엇이냐. 일단 입자의 개수가 변하지 않겠죠. 계속 안에 담겨 있었으니까. 그리고 입자의 운동 속도도 변하지 않아요. 이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입자의 운동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주셔야 되고 다음으로 입자의 크기와 질량, 이것도 입자들의 고유한 값이죠.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값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한다. 그럼 이제 보일 법칙과 관련된 현상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과자 봉지가 팽팽해진다.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기압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압력이 낮아지면 부피는 증가한다 했죠. 그래서 과자 봉지가 팽팽해지는 거예요. 다음으로 운항 중인 비행기 안에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은 비행기가 착륙할 때 찌그러진다. 하늘 위쪽에 있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기압이 세지겠죠. 그러면 압력이 더 커지는 거고 압력이 커지면 부피는 작아진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샤를의 법칙이 나와요. 샤를 법칙.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부피는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그래서 그냥 일정량의 기체가 있을 때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증가하게 되고 또 온도를 더 높이면은 부피가 더 증가하게 된다. 이게 바로 샤를 법칙이죠. 왜냐면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요. 입자가 활발하게 운동하면은 기체의 부피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왼쪽 그래프도 한번 봐보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만큼 부피가 증가하고 또 올라가는 만큼 증가한다 라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가 없다. 그냥 온도가 올라가면은 기체는 부피가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 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온도를 높일 때 부피가 증가한다 했었죠. 이럴 때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볼게요. 나가 가보다 높은 값들을 봐보면 당연히 온도를 높였으니까 나가 온도가 더 높겠죠. 그리고 온도는 입자의 운동 속도에 영향을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나가 입자의 운동 속도도 더 빠르다. 그리고 온도를 높였으니까 기체의 부피가 나가 지금 증가했다. 그리고 기체의 부피가 증가했으면 당연히 입자 사이의 거리도 증가한 것이다. 그리고 온도를 높일 때 변하지 않는 값들은 일단 입자의 개수, 그리고 입자의 크기와 질량 등이 있겠죠. 고유한 값이니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불변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샤를 법칙과 관련된 현상에 대해서 볼게요. 찌그러진 탁구공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온도가 높아지면 탁구공이 펴진다. 부피가 증가한다.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증가하는 예시죠. 다음으로 꼭 닫아둔 빈 페트병을 냉장고에 넣어두면 온도가 낮아지겠죠. 페트병이 찌그러진다. 부피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다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제대로 공부를 해두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 쓸 일이 있으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